자, 6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20년간 대리운전 업계에 있습니다. 올해가 그야말로 최악인 업계 상황입니다. 밤 10시에서 11시가 가장 바쁜 시간대였는데 라는 영상이 달린 겁니다. 근데 요즘에 이런 바쁜 시간대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안 바쁘니까. 솔직히 말해서 요즘에는 바쁜 시간대는 개념이 없어요. 피크 시간대가 없습니다. 보통 자영업자분들은 아시는데 보통 이런 자영업은 이 피크 시간이 다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일반 백반집이면 점심시간대, 보통 이제 오전 11시부터 한 2시 사이, 이때가 피크예요. 여러분 한시집 가보면 사람 붐비니까 장사 잘 되는 것 같죠? 아니에요. 그 시간대만 붐비는 거, 피크 시간대만 가기 때문에. 웬만한 점심시간대 가면 다 식당 다 붐벼요. 근데 진짜 장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 피크 시간 끝나고 나서 봐야 돼. 끝나고 나서. 식당을 해보시면 도 아시겠지만 식당이 하루 왼종일 바쁘지 않습니다. 바쁜 시간대는 바쁘고 그 바쁜 시간대 끝나면 널널합니다. 한 오후 3시 돼가지고 백반집 가보세요. 그러면 그 식당일 하시는 분들이 TV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만지고 있고. 물론 그 쉬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크 시간대 워낙에 바빠가지고 이제 일 쳐내고 하면서 많이 혹사했잖아요. 그래서 뭐 쉬는 거일 수도 있는데, 근데 요즘엔 피크라는 개념이 없어요. 요즘에는 점심 장사 잘 되는 곳도 많이 없어요. 점심값 비싸니까. 요즘엔 뭐 만원 미터 식당이 없잖아요. 특히나 왜 관공서 같은 데 보면 보통 구청, 뭐 공기업 같은 데 있죠. 한전지사 같은 데 보통 그런 게 관공서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식당 보면 진짜 비싸요. 보통 그런 공공기관 다니는 분들이, 공무원인 분들이 월급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한 끼 막 12,000원씩 해. 예. 근데 보통 그런 관공서에 있는 음식점이 좀 맛 좋은 데가 많아요. 맛이 보장된 데가 많아. 오래 된 것도 많고. 근데 그런 데 가보면 좀 비싸요, 여러분. 진짜 비쌉니다. 보통 입맛이 떨어진다. 그럼 여러분 관공서 근처 음식점 아무 데 들어가시면 돼요. 예. 웬만하면 중간 이상은 칩니다. 쳐요. 오래 하신 것도 많아. 그 지역에서. 근데 문제는 비싸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도 월급 작잖아. 그러면 좀 싸게 팔지 않을까 싶은데 관공서 비싼 게, 왜냐면 관공서가 땅값이 비싸. 네. 땅값이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비싸게 팔 수밖에 없어 이게. 네. 보통 관공서 근처에 부동산이 다 비싸요. 어디든 다 비싸요. 인프라가 좋으니까. 요즘에 뭐 피크 시간대 그런 거 없어요. 뭐 이벤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예. 원래 자영업은요, 하루 왼종이 있잖아요. 장사가 잘 되는 게 아니라 피크 시간대 얼마나 이제 매출을 많이 올리는, 이게 정말 중요해요. 특히나 저는 밤 장사 같은 경우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그 야간에 이제 운영하는 뭐 호프집이나 뭐 치킨집이나 아니면 이제 고깃집 이런 데는 이 피크 시간대 얼마나 매출을 많이 끌어올리냐가 중요해요. 왜냐면 남은 시간대는 안 올라가거든 이게. 예, 보통 이런 야간에 음식점 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그 바쁜 시간대는 엄청 바쁘고 널널할 때 널널해요. 보통 한 새벽 1시 넘어가면 널널할 거야 이게. 그러면 그 널널하기 전에 매출을 많이 끌어올려야 돼. 최대한 많이. 야간 음식점이 하루 왼종일 바쁜 게 아니에요. 바쁜 시간대가 있어요. 바쁜 시간대 굉장히 이 물량 처리 많이 하다가 이제 그 시간 지나면 느슨해지죠 이게. 예. 근데 문제는 요즘엔 그런 바쁜 시간대의 개념이 점점 사라지고 있죠. 아니면 시간이 짧아진다거나. 옛날 같으면 3시간이 굉장히 바빴는데 요즘에는 3시간이 아니라 뭐 1시간 반만 바쁘다거나 아니면 1시간만 바쁘다거나 그런 거예요. 바쁜 시간이 줄어들고 있죠. 왜냐? 그만큼 이제 손님이 준다거나 이 배달 건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특히나 이제 밤에 장사하시는 분들은 고민이 많을 겁니다. 이게 앞으로 손님 더 줄어들면 어떡하지? 뭐 이런 고민들.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 어쩔 수가 없는 게, 일단 사람들이 요즘에 분위기가 안 좋아요 이게. 뭐 식당도 분위기가 안 좋겠지만 요즘 사람들이 돈이 없어요 돈이. 그러니까 이제 어디 밖에 나가서 쓸 돈이 없어요. 사 먹을 돈이 없어요.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 좀 비쌉니다. 비싸다는 것을 많이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비싸도 사 먹었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비싸다는 것을 많이 인지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뭐 특정 메뉴만 비싸다고 생각했죠. 요즘에는 거의 다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밥값도 비싸고 고깃값도 비싸고 안주값도 비싸고
그리고 뭐 소주 맥주 비싸고. 요즘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밤에 뭐 고깃집 간다고 쳐. 막창을 먹는다 쳐요. 둘이서 먹어도 10만 나와요. 10만 나온다니까. 보통 막창 먹으면 이제 주말에 출근 안 하니까 뭐 소주 맥주 시킬 거 아니야. 우리 그거 먹으면 10만 나온다니까. 근데 문제는 또 술 먹고 나면 누가 또 차 가지고 온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대리 불러야 돼 이게. 대리부 택시비도 타야 되는데 문제는 그 택시비도 부담스럽죠 이게. 12시 넘어가 할증 붙으니까 거리가 보면 2만 원 넘게 나온단 말이야 이게. 무시 못 한다는 거죠 이게. 그렇다고 내가 여유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10시 1시 때 먹으면 1시간 먹는다 치고 12시 넘어갈 거 아니야. 그러면 택시 잡으면 할증 붙을 거 아니야 이게. 그런 것도 사람들이 좀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거죠. 왜냐 그만큼 사람들이 좀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업종, 일부 자본력이 있거나 능력이 출중한 분들 제외하고 내수산업에서 열심히 한다고 부르치척게 나가기 쉽지 않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가 많이 바뀌고 있죠. 우리나라는 식량과 에너지가 자급이 안 되기 때문에 수출로 달러를 벌어야 합니다. 수출 기업에 정책적 지원이 먼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수출 관련 기업, 공무원, 공사, 군인 등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근무하고 기타 자본이 있거나 능력이 출중한 분들 외에는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이민을 받아들이면서 3D 업종에서도 외국인과 경쟁해야 하고 중국, 인도 등에서 고학력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이르는 국내 대기업에서도 최근 취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젊은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삼성, 현대에서 대충 뽑아주는 상황은 없습니다. 외노자들은 헝그리 정신이 있어서 국내에서 곱게 자란 젊은이들이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경제가 발전되어 세상이 화려해졌다고 해서 거기에 쫓아가려다가는 가랑이 찢어질 수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성실하게 일하면서 아끼면서 미래를 대비해야 합니다. 라고 적어줬습니다. 아주 좋은 얘기네요. 아직도 지금 대한민국에 메탄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 메탄지 못한다는 게 뭐냐 하면 그런 겁니다. 나는 별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특별한 거 원해. 여러분 제일 잘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일 한심한 게 뭐냐면 자신이 특별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특별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디 밴드 중에 그 언니의 일발관이라는 밴드 아십니까? 갑자기 밴드 얘기를 왜 하냐? 그 언니의 일발관이라는 그 인디 밴드의 명반이 있어요. 예, 우리나라 그 100대 명반에서 거의 수익권에 드는 음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보통의 존재라는 음반이 있어요. 보통의 존재. 가장 보통의 존재. 그 앨범의 의미가 뭐냐 하면 이제 나 자신이 뭔가 특별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나는 전혀 특별할 게 없는 그냥 보통의 존재라는 걸 인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하게 대단할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는 그냥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일 뿐이다. 그걸 인지하는 거. 여기 있는 사람들도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 나 자신은 뭔가 대단하고 뭔가 특별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릴 때야 그런 마음 먹어도 되지만 나이 먹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야. 그러니까 메타인지는 그런 겁니다. 내가 보통 사람임을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인지하는 거야. 그럼 보통 사람임을 받아들인다는 건 뭐냐? 나한테 뭔가 특별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이나 아니면 타인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뭔가 특별한 대우를 받으려고 갑질을 한다거나 요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뭔가 상대방한테 해준 게 없으면 이 바라지도 않아야 됩니다. 내가 뭔가를 바라면요, 그럼 나는 보통만도 못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보통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그렇게 많은 돈을 벌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가장 보통 사람들이 근무하는 곳이 어딜까? 일하는 것이 뭘까요? 보통 사람들 다 직장인이잖아, 맞죠? 월급쟁이 아니야. 전문직 없겠죠, 거의? 전문직이면 보통의 존재가 아니겠죠. 보통 평범한 학교에서 전문직으로 나온 사람 얼마 있을까? 보통 전교수 중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나온 모교 있잖아. 이 수능 끝나면 이제 왜
모교 같은 데 보면 현수막 걸어놓잖아요. 뭐 서울대 몇 명 합격, 연세대 몇 명 합격. 요즘에는 어떻게 걸어놓냐면 서울대, 연세대 이게 올려놓은 게 아니라 그 위에 의치, 한약수, 의대 몇 명 합격, 치대 몇 명 합격 이런 거 적어놔요. 그러니까 서울대보다 그게 더 위에 있어. 요즘에 많이 바뀌었어요. 요즘에는. 금방 의치, 한약수 입지가 높아진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의치, 한약수 해봐야 뭐 많이 가야 지방에서는 한 두세 명이 전부예요. 많으면 5명. 명문대만 10명. 명문 고등학교 10명 되겠지. 그만큼 오면 안 되는 거야. 그럼 나머지 보통의 사람들은 어디 가요? 거기 아닌 뭐 대학교를 가겠지. 대학교를 안 가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럼 그 사람들은 뭐 대학 가서 열심히 한다고 해도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평범한 직장밖에 못 다녀. 평범한 직장 해봐야 뭐 월급이 한 초봉이 200만 원 초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내가 많이 못 벌잖아. 많이 못 번다는 게 인지해야 돼. 난 보통 사람이다. 내가 별로 대단한 것도 아닌데 난 대기업 아니면 안 돼. 삼성현대 무조건 가야 돼. 난 중소기업 가기 싫어. 내가 중소기업 가려고 대학 나왔나. 이렇게 해버리면 내 인생 꼬입니다. 보통만 또 무슨 사는 거야. 그냥 계속 백수로 사는 거죠. 내가 보통 사람이기 때문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하면 안 돼요. 많은 것을. 남들 여행 가니까 나도 여행 가야지. 남들 좋은 차 뽑으니까 나도 뽑아야지. 요즘에 명품 가방 매니까 나도 매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럼 난 보통보다 못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야. 나이 먹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메타인지는 그런 겁니다. 내가 평범한 수많은 그냥 사회에 그냥 모래알 같은 그런 존재를 가지고 있는 보통의 존재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 인지하고 거기에 맞게 맞춰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을 부정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메타인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6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